안녕하세요. 저는 사과나무에서 동아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현우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한 학기 동안 영어 내신 대비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말고사 어떻게 출제가 됐고 앞으로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소개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기말고사는 기존의 유형과 동일하게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문항수도 큰 차이가 없고요. 문제 유형들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다. 다만 저번 중간고사 때 영영풀이 문제가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 시험에서는 속담 선택지가 출제가 됐었고요. 난이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아고에서도 자꾸 한두 문제지만 새로운 유형을 시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을 때는 결국은 실력에 따라서 맞추고 틀리는 것들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던 친구들이 다소 좀 허무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다만 동아고의 특색, 어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문제들을 출제하고 그 다음에 밑줄 없는 문맥상 어색한 부분,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치라는 문제, 그 다음에 다들 좀 어려워하는 외부 지문 영작 문제에서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런 구조는 매번마다 동아고에서 좀 등급을 나누는 변별력 문항으로 요 아래 1, 2, 3번들이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제 동아고에서 좀 최상위권을 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1, 2,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의고사 유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전부 다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고요. 일부 문항만 가지고 동아고의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매번 나오는 유형입니다. 문장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저번 중간고사 때도 지문을 변형해서 연결어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에서도 앞에 원인이 있는지 뒤에 원인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because와 why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전부 다 이제 약간씩 변형을 시켜서 연결어가 어디가 어색한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지문을 단순히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문장 간의 관계들을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과 뒤가 서로 반대라면 역접을 나타내거나 대조를 나타낸 연결을 써야 하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어디가 원인이고 어디가 결과인지를 한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최소 두 문장 이상을 연결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험에선 요약문 완성이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저번 중간고사 때는 음색 지문에서 객관식 문제가 되게 좀 쉽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요약문이 영자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서술형이고 사실은 이제 차분하게 지문을 본다면 차분하게 요약문을 본다면 저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 아래에 있는 부분처럼 로스를 쓸지 스트레이트를 쓸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정작 키워드 하나만 고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두 개 중에 더 키워드인가 이런 거는 평소에 좀 고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번 시험에선 두 개 다 복수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동아고의 특징이죠. 어휘를 바꿔서 지문을 살짝씩 변형을 시켜서 어휘 추론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중위권과 상위권이 한 번은 갈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는 그 어느 정도까지 단어를 공부해야 하느냐, 제가 제시하는 부분은 고2 모의고사,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고3 초반까지의 모의고사 어휘들을 좀 숙지하신다면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었다는 말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휘 추론 어휘를 많이 공부하는 것을 하나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은 뭐냐? 이런 식의 어휘 추론 문제를 평소에 많이 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긴 이게 답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얘는 이게 될 수 없어. 이런 식의 고민을 평소에 해보셔야 이게 내신 대비 학습과 접목이 돼서 이제 무난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뭐 간단하게 여기 C 부분만 잠깐 살펴보시면요. 학생들이 자존감 낮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못된 행동을 해요. 이 못된 행동을 한다는 게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인 거야. 불안한 걸 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기 C의 단어를 유추를 해보는 거죠. 이런 훈련이 꾸준하게 된다면 거기에 기본적인 단어까지 숙지가 되어 있다면, 자, 여기서 단어 숙지는 교재에 나오는 단어를 숙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단어들이 많은 부분들이 교재에 없는 단어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 탄탄한 어휘 실력이 뒷받침이 된다는 전제에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되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자, 뭐 무난한 대명사 파악 문제고요. 대명사 파악도 항상 동아고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교재에 나와 있는 각각의 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들이 본문이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본문이 바뀌어서 출제가 된다면 결국에는 앞에 나온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찾는 능력이 중요한 그런 파트가 돼버린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자, 외부 지문 영작이죠. 근데 사실은 이 외부 지문 영작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어렵다고 생각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단어씩만 제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나 세 단어를 결합해서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이 실타래 푸는 그 시작 부분만 잘 찾아주시면 생각보다 좀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다. 여기도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while이란 단어가 반면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안정적인 연결관계, 그리고 뒤에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연결관계만 딱 배치시킨다면 거기에 주어 썼으니까 다음에 동사 써야지, 요 생각만 하셨어도 사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예 손을 못 댔거나 아니면 감점을 받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딱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접근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영작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평소 훈련이 좀 부족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하게 내신 대비가 아니라도 특히 동아고는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동아고는 평소에 이런 영작 문제를 열심히 훈련하시면 오히려 내신 때 나만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도 동하고 단골이죠. 그래서 지문을 아예 바꿔놓고 변형 문제를 빈칸 추론을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험에 나온 문제는 앞에까지는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셀프 핸디캐핑을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본문에 없었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유효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래 부분을 보고서 나름대로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문들을 미리 시험 때 접해보고, 셀프 핸디캐핑을 했을 때 결국 가서 자기한테 안 좋을 수 있어.
순간적으로는 나의 자존감을 지키겠으나 결국 가선 나한테는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이 뭔가 나올 만한 것들을 예측해서 이 아래 부분을 추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말고사 대비 때 이 아랫부분을 예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했었고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맞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도 항상 처음 보는 지문을 요약해서 빈칸을 채우는 연습, 또 하나는 내신 기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될 수 있는 케이스를 미리 공부해 보고 그거에 맞춰서 그 사례가 좀 적중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취하시는 게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동아고에서 아주 단순한 본문을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본문에서 살짝만 어법 변화만 주고서 영작을 하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역은 이제 성실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문을 충실하게 공부했다면 사실은 이제 틀리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파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충실하게만 공부한다면 이런 그냥 본문 그대로의 영작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만 따로 나중에 암기나 따로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했고요. 저번 중간고사도 그렇고 이번 시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제가 나올 만한 것들만 찝어준 것들이 다 문제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번 동아고 시험 굵직굵직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거를 토대로 제가 어떻게 기말고사 대비를 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문을 분석을 다 하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변형 문제들을 풉니다.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변형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건 1차 본문 테스트라고 해서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100% 제가 자체 제작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영작 문제도 내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문제도 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약문이 한 칸이 아니라 뭐 여러 칸을 넣어서 키워드에 빠짐이 없도록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문장도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적중률도 꽤나 좋은 편이다.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도 준비를 하냐면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건 주간지라는 건데 평소에 그냥 영어 실력을 쌓는 학습을 하는 그런 그 교재입니다. 동아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모의고사 유형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영작도 평소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고에서 가장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밑줄 없이 어법을 고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주간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매주마다 훈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는 2차 진도를 나가는 부분인데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 같은 소재는 동일하게 하되 글만 다른, 표현만 다른 그런 외부 지문을 가지고서 2차 진도를 나가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외부 지문을 통해서 빈칸 추론 훈련도 하고 외부 지문을 통해서 어휘 추론 문제도 내고요. 외부 지문을 통해서 영작, 낱말 배열 훈련도 평소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일단 시험 범위에 있는 교재 단어도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차 진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좀 파생어, 동의어나 반의어 같은 파생어, 이거에 대한 학습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냥 본문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실력을 쌓는 어휘들도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아고의 많은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다. 당연히 실력이 향상된다면 성적도 같이 따라오겠죠. 자, 앞에까지 1차 진도, 2차 진도를 다 마무리하고 본문 테스트 그리고 2차 변형 문제까지 다 완성을 하고 나면 이제 파이널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언뜻 보시면 학교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죠. 그죠? 이제 제가 전부 다 자체 제작하는 거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출제 방식이 있겠으나, 다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핸드메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서술형 문제에서 divert from이라는 수거도 나왔었는데, 그런 단어들도 다 여기서 같이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문제를 풀고 동화고 특색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실전에서 현장 가서 내가 다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을 통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걸 암기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학생과 공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영작 문제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언뜻 보시면 외워야 될 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동아고 시험지에 대한 정확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 효율적인 학습을 유도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효율적인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통암기를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중요한 것만 외워줘야 오히려 현장에선 그거대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통암기를 다 해버리면 이게 머릿속에서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뭐 하나를 정확하게 쓰기 어렵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confidential이라고 이제 거의 직보대하는 최종 정리하는 지문이고요. 그 자료고요. 여기서는 이 각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 출제 방향, 그리고 내가 놓쳤을 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최종 점검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앞에 있는 과정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이 마지막 컨피덴셜을 보셨을 때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면 최상위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 기간에 이렇게 이제 저는 진행을 하고요. 학기 중에는 전부 내신 대비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지문에 대한 숙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지문 그리고 실력을 쌓는 학습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각 학생별로 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약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별도 관리도 같이 진행을 한다. 라는 점. 자, 지금 앞에까지는 이제 1학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봤고요. 이제 이 시기에 기말고사 끝나고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 시점에 뭐를 점검해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1학기 시험 2번에서 자기가 어휘가 부족해서 문제를 좀 많이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동아고는 이 어휘에 대해서 아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리라 싶을 정도로 좀 어휘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요. 참고로 이제 2학년, 요번에 2학년 동아고 기말고사에서는 어휘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10번의 내신에서 그런 시험이 한두 번 정도 나오는데 그 한두 번의 시험으로 전체 10번의 스펙트럼이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라는 건 항상 지나칠 만큼 좀 어렵다고 진짜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만큼 지금 어휘에 대한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 이 부분은요. 이번 1학기 때 어휘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은 친구들도 이 장래 2학년과 3학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어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암기를 나름 충실하게 했음에도 문제풀이를 못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케이스냐면요. 중학교 때 암기 위주의 학습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고등학교 내신도 그렇고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수능도 마찬가지로 암기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고력이라는 건 결국은 암기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문제의 풀이 방식을 잘 못 찾아서 틀린 친구들은 이 2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훈련들을 열심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영작에서 실수가 있거나 아예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그대로 나온 거라면 효율적으로 그 나올 만한 문장들만 딱딱 그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외부 지문 영작 같은 경우는 이제 극최상위권을 가기 위해선 외부 지문 영작도 맞춰야 하죠. 외부 지문 영작 같은 경우는 저는 내신 기간에만 훈련한다고 해서 맞추는 게 아니다. 물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내신 기간에만 해도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한 중위권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다음 시험에 외부 지문 영작을 맞추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영작까지도 평소에 학습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동아고의 특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수업 때는 모의고사 위주의 진행을 하죠. 그런데 동아고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할 때도 내신이 아니라 평소 공부를 할 때도 좀 영작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정규 수업을 저도 진행을 하고요. 2학기 개학을 하기 전까지 이 시스템으로 정규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 건드릴 예정이고요. 수준은 고2에서 고3 수준의 어법, 독해, 어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내신 공부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신 대비할 때도 똑같이 공부했는데 실력의 향상, 성적의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역시나 제가 좀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가고 있는 주간지, 요번 동아고 여름방학, 요번 동아고 1학년 정규 수업은 밑줄 없는 어법 어휘와 영작 위주의 주간지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료, 매력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부스터 유형 독해란 교재를 2학기 때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내신 범위를 미리 예측해서 얼리버드를 진행합니다. 얼리버드는 시험 범위를 미리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워크북도 미리 하고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냥 바로 변형 문제도 바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교재는 제가 이제 강의를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현재 동아고 1학기 내신에 좀 비춰서 적절한 지문들을 좀 발췌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 거고요.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어법도 실전 문제, 개념보다는 이제는 실전에서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정말 실전적 훈련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주간지고요. 여기는 제가 대표적으로 영작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얼리버드고요. 네,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정규 수업 때 열심히 공부한 걸 바탕으로 내신 대비까지가 들어가야 한 번에 시험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신 기간에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이 나온다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만 공부한 걸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만약 내신 기간에만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면 당연히 1등급 최상위권이 됐을 텐데 사실 그거보다 좀 아쉬운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규 시간에 오히려 더 내신 기간보다 더 많은 공부를 좀 하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기말고사 분석하는 이런 영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동아고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요겁니다. 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요. 되게 2학기 가서 많이 변동이 돼요. 그리고 중위권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금방금방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아고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라는 생각을 꼭 좀 하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요겁니다. 물론 여름 때 덥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리프레쉬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 리프레쉬를 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래서 내가 쉬고 내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있을 요 시기에 다른 친구들은 역전 아니면 극최상위권을 가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기도 내신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정말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누구나 동아고에서 상위권, 극최상위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차게 정규 시간 보내시고요. 1학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2학기 때 다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